자, 이번에 진짜 수업 나가볼 건데 요 서비스라는 거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배워보고 갈게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드리고 있는 문서에 가면 서비스와 다오라고 하는 7장이 있을 거예요. 서비스와 다오. 단축키가 안 먹네? 왜 이러지? 아, 자,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코드를 써보다가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텐데 뭔가 재사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걸 느꼈을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재사용 없이 동작하고 있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계층 구조를 나눠서 코드를 재사용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번 쓸 때마다 셀렉트 문 쓰고 리절트 셋 쓰고 또 셀렉트 문 쓰고 리절트 셋 쓰고 셀렉트 문 쓰고 리절트 셋 쓰고 커넥션 이렇게 분리시켰으니까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지만 매번 이렇게 셀렉트 가져오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수업 보시면 매번 셀렉트해서 리절트 셋 쓴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dbxs 오브젝트라고 해서 분리를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sert 쿼리면 insert 쿼리 함수화 시키고 다음 전체 조이면 전체 조에 함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분 조회면 부분 조회 함수화시켜서 이렇게 그냥 호출해서만 쓸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화 시킬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사원을 삭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원만 삭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유가 뭐죠? 그죠? 사원을 누가 사원 급여 테이블이 급여 받은 기록이죠.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이 친구를 먼저 지우고 지워야 되죠.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우리가 서비스 또는 트랜잭션이라 불러요. 트랜잭션. 이 두 개가 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원을 지우려고 급여를 지우고 있어요. 근데 급여를 몇 개 지우다가 중간에 오류가 떴어. 뭐 예를 들어 경민의 급여가 한 반쯤 지워지다가 오류가 떴어. 자, 그러면 지금 했던 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되겠죠? 방금 얘기했는 취소가 뭐예요? TCL, 그죠? 롤백 취소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위를 하나로 묶는 행위를 우리가 커밋 롤백 이것을 트랜잭션이라 불렀죠. 트랜잭션. 자, 이렇게 하나를 묶는 것을 잡았다는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 불러요. 유저한테 주는 서비스. 우리가 사원을 삭제하고 싶으면 두 개를 하나를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이때 쿼리는 딜리트가 두 개죠. dbxs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리시키는 이유는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서비스 우리가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원자화 시키기 위해서 일을 트랜잭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JDBC 코드를 계층형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DBXS 오브젝트와 서비스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서비스 레이어라는 건 이제 어떤 그런 그, 뭐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구성. 자, 그리고 DBXS 오브젝트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행위를 객체 지향 설계라고 불러요. 구분하기도 하고 재사용하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있고.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볼 건데 이걸 왜 하는지도 좀 배워볼 거예요. 인터페이스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구현하기 전에 추상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점점 AI도 나오고, 그죠? AI도 나오고, 자동화 도구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내가 이런 것들을 대충 하고 싶어라고 AI한테 말하면 AI가 그거를 나머지를 구현을 해주죠. 자, 구현을 해줘요. 이때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이걸 추상화예요. 마찬가지로 자동화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화 도구들을 많이 배울 건데 대표적으로 JPA 뭐 이런 걸 배워볼 거예요. 이 친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 전체 조회를 하고 싶어. 그다음에 뭐 삭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추상화 시켜서 JPA한테 설명하면 얘가 셀렉트 문을 써주고 구현을 해줘요. 삭제를 구현해주고 업데이트를 구현을 해줘요. 자, 이런 자동화 도구가 있죠. 자, 우리가 자동화 도구한테 예를 들어 내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하면 얘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떤 규칙에 맞춰가지고 만들 수 있지 너무 구체화시키면 못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구체화시켜 놓은 것들은 이 친구들이 뭔가 뭐 AI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면.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구체적이면 이 친구들이 이런 패턴들을 이미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추상화시키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를 왜 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구현이랑 추상화의 차이를 요거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좀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레코드 배워봤죠? DTO 레코드. 자, 이 친구가 하는 역할. 이 친구가 되게 중요해져요. 여기 이 친구가 서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데이터를 정확히는 이렇게 가 되겠네요. 이때 중간에 끼는 게 DTO라는 친구가 껴요. 우리가 배웠는 거. 자, 이 친구로 데이터 전달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에서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커밋 롤백. 자,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해봤죠? 이것도 계속 진행하면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스윙에다가 우리가 EMP랑 DPT 관리해주는 어플 이렇게 GUI로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서비스가 뭐고, DB 액세스 오브젝트가 뭐고, 자, 한번 간단히 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메인 함수에 어떤 걸 했냐면 처음에 커넥션을 직접 맺고 셀렉트 문을 직접 쓰고 쿼리를 직접 쓰고 셀렉트 문을 하지 말고 쿼리를 직접 쓰고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조회 결과를 문자열로 출력을 해봤죠. 문자열 출력. 자, 근데 이 행위들을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대요. 우리가 이 친구를 일단 분리시켰죠. 뭘로? DB 매니저로 분리를 시켰죠. 자, DB 매니저로 분리시킬 때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 DB를 하나를 접속해 가지고 계속 재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싱글톤이죠. 싱글톤. 그 다음에 커넥션 풀 기술을 같이 썼고요. 싱글톤 커넥션 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쿼리를 실행시키는 거를 재사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서비스에서 전체 조회가 되고 또 어떤 서비스에서 전체 조회가 되고 그러면 이 서비스들마다 매번 전체 조회 쿼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함수화 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시킬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관심사의 분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쿼리를 분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쿼리가 여러 개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죠? 쿼리가 여러 개인 서비스.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서비스로 묶어서 트랜잭션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트랜잭션. 자, 그래서 우리가 DB 매니저,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DB 액세스 오브젝트 이렇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 이런 관심사 분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외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코드들을 항상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소스 코드마다 테이블명을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필드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전부 다 찾아가서 필드명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의 함수에서 다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명 뭐 테이블명 바뀐다거나 필드명 바꾸면 여기만 바꿔도 그대로 재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변경이 약해지는 거는 이전 구조고요. 우리가 관심사를 분리하면 변경에 또 강하죠. 강해지는 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재사용성 좋아지고, 재사용성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유지보수성이 좋아지고,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합도를 낮춰가지고, 결합도를 낮춘다는 건 이 안에 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성을 올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 DBXS, JDBC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예요.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라는 것은 업무 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쇼핑몰이라고 해볼게요. 쇼핑몰. 자, 쇼핑몰에 이렇게 검색창이 있어요. 쿠팡이라고 해볼게요. 쿠팡. 자, 쿠팡에다 내가 우유를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러면 우유가 검색이 돼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가 뭐예요? 업무가 되겠죠. 업무. 그런데 자, 여기다가 내가 우유를 검색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로그를 남기고 있어요. 로그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4월 7일 10시에 어떻게 우유를 검색했네. 또 로그로 어떻게 해요? 우유를 검색한 후에 또 우유 상세를 검색했네. 뭐 이렇게 쭉 로그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검색이랑 로그는 하나의 업무일까요? 요거 두 개가 따로일까요? 하나죠. 그렇죠? 하나예요. 자, 서비스는 뭐다? 요거 두 개를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를 남긴 행위는 인설트일까요? 업데이트일까요? 셀렉트일까요?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처럼 느끼지만 쿼리에서는 뭐예요? 인설트 쿼리가 되겠죠. 로그를 하나를 남기니까 인설트.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우유를 검색하는 건? 그죠? 셀렉트가 되겠죠?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서비스로 먹는 거죠. 그러면 이거 따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DB 액세스 오브젝트로 묶을 수 있겠죠? DB 액세스 오브젝트로 재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서비스, 눈에 보이는 서비스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진짜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업무의 흐름을 담당하는 계층이에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있다. 자, 둘 다 성공을 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 조회를 실패했는데 로그를 남겼어. 조회하다가 오류 떴어. 로그 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둘 다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서비스고요. 그래서 요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는 트랜잭션 단위로 묶입니다. 일반적이에요죠. 일반적으로 무조건 아니고. 자, 쭉 넘어가서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기대하는 작업 단위를 우리가 서비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시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어떤 서비스를 기획한다라는 전제로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쇼핑몰을 만들고 있어. 뭐 게시판을 만들고 있어. 어떤 서비스를 생각해야지 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트랜잭션 제어가 되겠죠. 트랜잭션 제어.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DB 액세스 오브젝트예요. DB 액세스 오브젝트. 자, 여기 데이터를 접근하는 오브젝트라는 뜻으로 DB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쿼리 하나가 셀렉트문 쿼리 하나가 액세스 오브젝트 하나, 그 다음에 인설트가 하나,
업데이트가 안 와. 그래서 우리가 쿼리 단위로 묶어요. 쿼리 단위로. 지금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SQL 실행 결과를 매핑하는 전담 계층이다. 자,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쿼리를 쓰고 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쓸 수도 있고 스테이트먼트 쓸 수도 있고 파라미터 바인딩하고 DTO 결과 매핑하고 자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DAO 액세스 오브젝트에 쓰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화면 출력은 뭐예요? 서비스죠. 직접 하지 않아요. 스윙 컴포넌트 제어도 하지 않아요. 콘솔 메시지 출력도 하지 않아요. 업무 규칙 판단도 하지 않아요. 커밋 롤백도 하지 않아요. 자, 하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다 뭐 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 메인 앱에서 할 수도 있고, 다 이 친구는 하지 않고 뭐만 한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쿼리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매핑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분리가 된 거죠. 다른 업무들이랑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인터페이스부터 설계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추상화를 시킴으로써 자, 다른 작업들을 하기가 좋게 하려고. 자,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하면 또 얻는 이득이 있어요. 무슨 이득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오라클을 쓰고 있었어. 그런데 회사가 이 친구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네. 그래서 이걸 말고 MySQL로 바꿀 거야. 그럼 내가 기존에 인터페이스로 업무를 미리 명시를 해놨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구현할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오라클로 해도 되고, MySQL로 되게 미리 이렇게 추상화를 시켜놨어요. 그럼 내가 구현체를 오라클에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MySQL로 이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 시키는 단계를 항상 해야 돼요. 지금처럼 서비스가 빨리빨리 바뀌는, 그러니까 유행하는 서비스가 빨리빨리 바뀌는 이런 시대에는 인터페이스가 약간 광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AI 시대에 있죠. AI 시대에 오면서 객체 지향 문법이 약간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객체 지향 문법이라는데 AI가 객체 지향 문법을 약간 등한시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뭘까? 내가 설계 없이 뭐 만들어줘 그러면 다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주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쿼리 필요해. 그러면 내가 인터페이스 필요 없죠. 그냥 얘가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죠. 내가 MySQL 쿼리 필요해. 그럼 얘가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다 만들어줄 때마다 매번 규칙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를 쓰면. 내가 미리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줘. 이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쓰더라도 업무가 더 간편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AI에 쓰는 기술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의존적이어지죠. 지금은 이걸 계속 등한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당연시화된 시대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안 해보고 계속 이론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